안녕하세요.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제 시중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리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내리면 시중금리가 금방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죠.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시중금리가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. 그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. 또한 더 무서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경제 상황이 다시 나아질 거다.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는 만큼 시중금리도 내려가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대출이자 감당 안 돼서 호떡이 받은 사람들이 금세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서 다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.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.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는 시점이 되면 그네들이 왜 내리겠습니까? 이제 실업도 심각해지고 사람들의 실업이 심각해져서 소비할 여력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악순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, 근데 이제 그 금리를 내린다라는 건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매우 안 좋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도리어 미국의 기준금리를 이제 실제로 내린다, 실제로 뭐 계단식으로 내리고 있을 때 그때 더 긴장하고 더 두려워야 됩니다. 금리가 올라가는 중일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더 움츠러들고 더 긴장하고 더 이제 대비하려는 모드, 버틸려는 모드, 견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기다리는데, 도리어 금리가 이제 오를 만큼 올랐고 정점에 찍고 이제 내려갈 때, 내려가고 있을 때, 그때가 이제 더 심각한, 더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치닫는다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. 참 황당하기도 하고 참 놀랍기도 하고 참 믿기 어려운 상황이죠. 그리고 한국에는 2024년에 큰 경제 쇼크가 올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, 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2024년에 큰 쇼크가 오는 건 그저 2024년에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경제 충격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고, 25년이 아마 더 심각할 것 같고, 그리고 2024년, 25년 뭐 그쯤 해가지고 뭐 되게 어려운 순간들이, 시간들이 닥치고 그 위에 다시 나아진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. 24년, 25년 그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들은 여파가 26, 27까지도 갈 수 있고, 뭐 부동산 이제 거래가 침체되는 건 어쩌면 2027, 28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뭐 많이 안 좋아진다라고 보면 그냥 맞는 거죠. 최소 5년이라고 생각하면 넉넉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뭐 1기 신도시 뭐 정비법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, 뭐 구리 신도시니 뭐 어디니 이렇게 뭐 새로운 지역, 새로운 곳에 또 개발해 가지고 다시 좋아지게 할 테니까 부동산 시장 괜찮아질 거야 라는 신호를 이제 내 보이려고 지금 펌프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요.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 또한 이제 앞으로 당장 한 4, 5년간은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아질 거야 라는 걸 마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좀 더 씁쓸하기도 하고 좀 더 우려스럽기도 합니다. 우리가 참 부지런히 안전하게 잘 살 궁리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. 그 쉽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또 견뎌내야 되는데 이제 두고 봐야죠. 차근차근 정말로 신중하고 또 신중한 마음으로 이제 지내야 됩니다. 많이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24년 아마 가장 많은 혼란과 혼돈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. 경제가 어려워지는 건 그 이후로도 계속이겠지만 혼란스러운 건 아마도 2024년이 제일 심할 것 같습니다. 윤석열 정부가 2024년 4월 총선 이후에 급격히 몰락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. 뭐 이미 지금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%대니까 어처구니 없잖아요.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인데, 그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여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더 줄어들면서 이제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겁니다. 충격적인 일들이 뭐 계속 벌어지겠죠. 뭐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꽤 놀라운
이제 일들로 아마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대비하고 해야죠.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데 뭐 그렇게 대비하고 기다리고 견디고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, 얼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뭐 두고 봐야죠. 지켜봐야죠.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데 뭐 어떻게든 살 길을 마련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뭐 두고 보면 알겠죠. 지켜보면 알겠죠. 우리가 금리가 시중금리 기준금리가 내리면 금방 이제 경제가 살아나고 괜찮을 것처럼 떠들어대는 언론의 말은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. 이미 지금 뭐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2024년 내년 상반기만 돼도 미국이 기준금리 내릴 거고,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내릴 거라, 야 조금만 참으면 돼. 조금만 참으면 다시 금리 내려가고 부동산 가격 다시 올라갈 거니까, 주식 가격 올라갈 거니까 기다리면 된다 라고 연끌들에게 언론들이 그냥 거짓된 그 희망이나 거짓된 기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못 빠져나오게 계속 저러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어이가 없는 거죠. 저런 식으로 그냥 못 모르는 애들을 계속 잡아먹으며 살아왔던 겁니다.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저러고 있는 겁니다. 뭐 어쩌겠습니까. 뭐 그렇게 살아온 게 그네들의 인생이니 뭐 그네들의 인생을 그들이 알아서 책임지겠죠. 뭐 망가지고 몰락하고 무너지고 뭐 지랄 발광을 해도 아무도 관심 안 가져줄 겁니다. 쳐다도 안 볼 겁니다. 왜겠습니까? 뭐 지가 선택한 거니까 뭐 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다, 요렇게 뭐 여기겠죠. 뭐 그럴 거니까 뭐 두고 보고 기다려보고 뭐 하면 뭐 어떤 식으로든 뭐 해결이 되겠죠. 아마 앞으로 5년간 참혹한 시간들이 벌어질 것이고,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연끌해가지고 뭐 빚만 갚으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개의치 않는 그냥 그런 상황들이 또 펼쳐지겠죠. 뭐 어쩌겠습니까. 뭐 그러한 일들을 벌린 각자 자기 자신들의 이제 업보인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착실하게 살아갈 각오를 더 해야겠습니다.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다는 거죠. 그거 말고는 참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너무 쉽게 만만하게 게임하듯이 과외받아가지고 갭 투기하고 이제 부동산 주식 투기한 이들이 이제 몰락하는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